자체 원주민들이 이 청약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이 옮겨갔다는 점에서 명확한 풍선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무안의 발전의 직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무안 전체 어떤 군의 전체적인 토지 가격이 상승해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지금 현재 국한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서남권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은 없이 다만 규제 때문에 풀숲에 놀라서 도망친 토끼 같은 느낌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상승세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지는 못할 수 있다. 모포가 24만, 무안이 한 8만 정도 되는데 이런 그 남학 신도시하고 이쪽 오령까지 합해서 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단에서 외부 인구는 없고 여기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기가 정말로 삶의 질을 우수한 어떤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느냐.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목포와 무안이 통합을 해서 행정 단일화, 그래서 모든 정책과 지원이 일사불란하게 소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가야지 무안이든 목포든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다. 오룡지구 앞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 뭘까요? 제가 선택할 때보다는 지금 그 무안의 그 남학 신도시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오룡지구 지금 여기가 그래도 신도시에 좀 가장 핫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좀 선택했던 이유는 최근까지 뒤에 보이는 그 푸르지오라고 하는 이 한 1,500세대 정도 되는데 분양을 하고 나서 이게 좀 그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 역피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이너스 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게 뭐 사람이 좀 입주해서 살기는 좀 인프라 부족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약간의 그 조사를 해본 결과 이 프로지오를 했을 때 이 청약이 당첨된다 하더라도 1년 내에는 전매할 수 없는 전매 금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입주했는데 작년에 7월에 엄청나게 장마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입주 시기를 전부 다 연기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관리의 부재로 하자, 즉 그 어떤 건물의 어떤 실질적인 하자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뭐 곰팡이가 피고 어떤 물이 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제점 부분을 어떤 그 방송에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조금 취재를 해서 오픈한 바람에 계속 피가 하향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래가 안 되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뭐 조정 지역에서 비껴 나가는 바람에 투자처들이 외부 투자자들이 갑자기 여기에 좀 몰리게 됐고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피가 다시 또 호전하는, 그래서 플러스 피가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순천 여수 광양은 규제가 묶여 있고 이곳은 규제가 풀려 있는 지역이니까 이쪽으로 몰렸다. 그럼 그것을 바로 풍선 효과로 볼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뭐 엄밀히 얘기하자면 풀린 게 아니고 똑같이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가 순천 여수 광양이 조정 지역으로 묶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그 청약을 해서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쪽의 효과가 반사적으로 누린 것이죠. 이것을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또 자체 원주민들이 이 청약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이 옮겨갔다는 점에서 명확한 풍선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오룡지구는 행정구역상 무안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 건너편에 보이는 저기 아파트 많이 들어서 있는 저곳은 남학. 그곳을 넘어가야 이제 목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렇게 남학도 많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고 오룡도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이곳이 지금 다 개발 예정지잖아요. 굳이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만약에 이 개발 주체가 한 주체였다 생각합시다. 즉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즉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만약 했다면 바로 이것을 성공하기 전에 바로 옆에를 만들지 않겠죠. 근데 이것은 당연히 민간 개발이 들어간 부분이고, 특히 그 남학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 목포와 무안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청을 보면서 확장시키고 또 새롭게 어떤 그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던 겁니다. 특히 여기 그 오룡지구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드러나지 아니한 정말로 그 생태, 그러니까 숲세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살아있는 자연과 공존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점 더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상업적인 밀집되어 있는 인프라가 아닌 정말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하는 그러한 수요청 때문에 다시 또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수요자가 원하면 바로 인접을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전체 총량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이것을 경제적 효과로 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면 우리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황금이라 선단 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드는 이유도 역시 똑같은 거거든요.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곳에서 인구를 가져와야 되는데 전체 총량 인구인 무안과 목포, 목포가 24만, 무안이 한 8만 정도 되는데 이런 그 남학 신도시하고 이쪽 오령까지 합해서 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다른 외부 인구는 없고 여기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서로 빼고 네. 뺏고 뺏기는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매입을 한 진짜 실제 주체는 외부 투자자들인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격이 오르면 팔고 다시 갈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피가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의 그러면 전망 이곳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저 동북권하고 서북권을 좀 차이점을 같이 언급해서 보자면 동북권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요인들로 꾸준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은 없이 다만 규제 때문에 풀숲에 놀라서 도망친 토끼 같은 느낌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상승세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지는 못할 수 있다. 약간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시각적인 부분이. 그래서 실수요자 그리고 또 내부 투자자들을 제외한 외부 투자자들은 분명히 약간 여기서 좀 민심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쭉 빠지진 않겠지만 여기서 좀 멈춤, 좀 보합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개발 그 지구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자,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뭐 단순히 그 닉네임, 즉 그 주택의 어떤 브랜드라든지 네네. 또는 그 뭐 도시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또는 뭐 주변의 어떤 토지 시세라든지 단순히 이런 것만 가지고 그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전체적인 큰 대안으로 정책의 지금 기조를 봐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여기가 정말로 삶의 질을 우수한 어떤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느냐.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단순한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는 좀 지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지금 도심이 개발되고 있을 때는 뭐 먼저 당연히 주거 형태가 들어오는 것도 주거 형태가 먼저 들어오지만 네. 그 외에 우리가 생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양한 어떤 관공서라든지 학교, 특히나 뭐 생활권 이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곳은 앞으로 어느 정도 돼야지 좀 사람이 살만하게 될까요? 이런 보통 네. 그 다른 그 지구들 개발 보면은 보통 4, 5년 정도가 돼야 서서히 안정세가 되고요. 6년, 7년 되면 거의 활성화되다가 10년 차 정도 되면 다시 또 쇠락기를 걷습니다. 네. 10년 이후에는 빠집니까?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다시 또 평준화되는 거죠. 아. 거기에 있는 인기가 좀 사들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10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생활권 형성은 다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신축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보통 5년 이내예요. 우리가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의 그 가격 상승, 네. 아파트로 돈을 버는 이 상승의 비율 곡선은 한 60% 본다면 증가율이 구축 아파트는 보통 한 22%, 25%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기력이랑 똑같아요. 5년에서 10년 사이가 넘어버리면 이제 살짝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런 것이 개발이 돼서 6년, 7년 차 되면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안이 전남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남학 신도시가 개발이 됐고 남학 신도시 개발 약 10년 정도 지금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이곳 오룡지구가 개발이 이렇게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무안의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우리 저기 뭐 순천 그 여수 광양의 그 사이에 있는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굳이 순천 신대지구로 맞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의 신도시들은 독자적인 자기의 어떤 에어리어 구축되는 것이죠. 결국 이 오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무안의 발전과 무안의 어떤 직격적 영향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주거단지의 그런 클래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안의 발전의 직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무안 전체 어떤 군의 전체적인 토지 가격이 상승해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지금 현재 국한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룡지구에 뭐 피가 올랐다고 해서 어떤 그런 무안의 딱 시골에 있는 땅을 사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조금 비논리적이라는 얘기죠.
사실상 지금 이곳 오령지구 저희가 있는 위치와 기존의 무안의 행정구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안군청, 무안읍이 있는 데와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리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결국은 어떤 그 무안군이냐 목포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부동산이 요즘에 그것은 어떤 시 행정구역의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목포와 무안이 통합을 해서 행정 단일화, 그래서 모든 정책과 지원이 일사불란하게 소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가야지 무안이든 목포든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같이 윈윈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윈윈. 네. 2021년도 부동산 포커스 저희 무안, 목포, 오령지구에 나와서 오령지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거 오령지구 앞으로도 많은 개발, 많은 투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령지구가 향후 5년 뒤에 또다시 변화가 되었을 때 그때 한번 찾아와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오실 거예요? 여기 다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오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포커스 김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